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용산에 있는 원효로 2가의 네. 신축 투룸 다세대 빌라인데요.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네, 좀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를 매수해야 되는지 네, 좀 갈등이 생겨갖고 향후 전망도 좀 알고 싶고 네. 그래서 좀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매수 전에 연락 잘 주셨는데 원효로에 있는 다세대 빌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한 예.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원효로 2가 77-1번지. 77-1번지 지금 투자 목적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좀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장기요. 장기로 보고 있는데 좀 전망이 좋은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대표님 바로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용산에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용산권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약간 불안감이 조금 생기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답을 아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나 용산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답을 조금 알고 계신 것 같고 사실 원효로 지금 말씀하신 이곳도 한동안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곳이 분명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가 조금 이제 조용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감이 좀 더 커지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과연 네. 이걸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대체 투자처를 한 번 정도 더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네. 네. 자, 우리가 용산이라는 곳은, 지금부터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돼요. 어떤 긴 호흡이냐면, 먼저 용산에 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용산에서 큰 개발, 대형 개발이 어디서 이루어질 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가장 큰 먼저 개발 사업이 진행될 민족공원.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업무지구로서 빨리 변화를 하고 강북의 코엑스로 변화를 할 예정이 잡혀 있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요. 가장 사실은 기대가 큰 거죠. 가장 사실 기대가 큰 이렇게 원효로 앞에 있는 철도창 기지창 부지 이 세 곳인데 이거는 개발 사업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규모가 워낙 커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10년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10년이나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거기에 사실 답이 있어요라고 드린 말씀은 뭐냐면 자, 10년 동안 기다리다 보면 민족공원은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할 거고 북부역세권도 빨리면 개발을 끝냈을 거고 이 업무지구 부지도 개발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사실은 지금도 투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금액으로는 용산은 투자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투자금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똑같은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곳을 가져가는 게 더 효과적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자 10년 동안 여기들이 제가 말씀드린 곳들이 막 개발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개발을 시작을 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쯤이면은요. 이 용산 지역에서 이미 개발을 빨리 하고자 앞서서 진행하고 있는 곳들 있죠. 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로 지정된 한남타운을 제외하고 워낙 거기 이제 고가니까 네. 우리 예를 들면 후암동으로 보면은 동후암동, 서구암동 나눠져 있는데 서구암동에 보면 특별계획구역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청파동 보면은 청파동하고 서계동이 이렇게 있는데 청파동에 보면 이렇게 1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 제가 말씀드린 청파 1구역과 이 특별계획구역은 뭐냐면 그래요. 비용은 지금 현재 보신 원효로 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지만 이때 10년 정도 되면은 얘네는 이미 구역 지정 받아서 개발 사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이내에 구역 지정 받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이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과 바로 붙어 있는 곳들이 효과가 좋을 것인지 개발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효과가 좋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개발 구역을 지정이 돼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거는 그 개발 구역과 바로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은 다시 동의서를 받든 무엇을 하든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처럼 대규모 개발이
시작을 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나 개발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그러니까 1차적인 지역이 있고 2차적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입하는 비용 대비 조금 더 효율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위험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같은 권역을 보더라도 이미 무엇인가 앞서가 있는 지역 있죠? 네. 그것과 최대한 붙어 있는 곳을 내가 선택을 하면 같이 동반적인 효과를, 이걸 보고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본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영향권을 볼 수 있는 곳과 같이 검토를 한 이후에 누구의 투자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들어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원효로 여기는 처음에는 저희가 용문동이잖아요. 그죠?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신축들이 막 많이 들어서 그 얘기가 유야무야 됐어요. 그래서 물론 다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할 수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 이러이런 좋은 것도 있고 그 지역 옆에 이런 이 호재를 같이 등에 업을 수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비교 검토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검토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아시겠죠? 네.